어제 그 나토 회의에서 방위비 5%로 올려라는 트럼프한테 유럽 국가들이 하나도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트럼프 비위 맞춘다고 굽신거리고 트럼프는 일장 훈시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유럽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꽉 차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특히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유럽이 직면한 위기, 즉 안보 위기 앞에서 트럼프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스페인을 빼고 대부분 트럼프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자, 그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고 또 대표적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왜 트럼프한테 굽신거릴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 맞서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트럼프와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익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것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서서 충돌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자국에게 일단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굽신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 주경 관련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재명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외교에 색깔이 없으면 됩니까?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친북, 친중, 친러로 갈 것인가, 친미로 갈 것인가, 그리고 친유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색깔이 있어야 되고 반일로 갈 것인가 친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무엇이 국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이 없이요. 그때 이쪽 풀도 묻고 저쪽 풀도 묻고 하는 자주파식 사고로는 그것은 무엇이 국익인지를 놓치게 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이익이 될 때만 판단한다. 이익이 최대의 국익의 관점이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이라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요 해석하기에 따른 추상적인 부분이고 색깔이 먼저 정해져야 색깔에 따른 국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현재 미국에 지금 방위비 5% 올려라, 또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 불 14조를 내놔라,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국에 이 관세 문제 빨리 협상하러 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익을 지킨다고 한번 봅시다. 국익을 지킨다고 그걸 거부하고 협상을 연기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좀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덩거리 외교를 하고 또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꺼갈 때 그때 한국에 어떤 문제가 닥치겠습니까? 왜 영국이요 미국과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겠습니까? 왜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미국과 성의 있게 협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가 그리고 나라가 훨씬 탄탄해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북한하고 맞서고 있다는 이 숙명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잠재적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거지 그들이 지금 직면한 위협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직면한 위협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 그것은 6.25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입증이 됐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국익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자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 풀도 먹고 저 풀도 먹으면서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이요.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 헤그스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샹그리라 안보회의에서 뭐라 했어요? 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개소리 하지 마라. 한쪽에 택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깡패 맞아요. 나도 미국이 현재 하는 태도는 깡패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미국도 깡패고 중국도 깡패고 북한도 깡패고 러시아도 깡패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국들이라는 것들은 다 깡패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깡패 밑에서 살 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 깡패니까 우리는 이 깡패에도 속하지 않고 저 깡패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한마디로 국가의 자밀입니다. 왜? 실제로 패거리 지은 깡패 집단들이 지구상에 있다고 보면 그중에 우리하고 오랫동안 보조를 맞춰놓고 또 우리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관점에서 비슷한 깡패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서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걸 우리보다 훨씬 잘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저 삼류 트럼프의 비를 맞추면서 굽신거리고 어쨌든 5% 올려보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약속했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큰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놓고 지금 한국을 보세요. 아시아에서도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파이스턴, 극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 동쪽으로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섬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인 한마디로 전체주의 침략적 독재 국가에 둘러싸인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이 옆에는 우리하고 정서가 비슷한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우리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자, 도대체 이재명이 말하는 국익은요 뭡니까? 그래서 국익이라는 거는 색깔이 정해져야 그 색깔에 맞는 국익이 나오는 거지 외교 색깔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미국이나 일본이나 나토가 들으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익만 되면 어느 놈하고도 붙어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어 먹어서 이익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왜 말을 이렇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선택은 미국이나 유럽이잖아요. 이재명은 국민 앞에요. 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색깔이 없다. 어느 쪽이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무런 역사 인식이나 또 지정학적인 인식,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 사회, 안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요, 제가 맨날 말해온 대로 쓰나미 같은 트럼프 요구,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토 32개국 회의에 가가지고 지금 5%로 올려라는 것을 관철시키면서 거들먹을 피우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국방비가 GDP의 2.3%예요. 북한하고 대치하는 나라의 국방비로 보면 매우 적지요. 자, 트럼프 수준을 만들려면 127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덩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트럼프의 국방비 5% 인상 요구 외에 전자권 이양이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또 주한미군 중에 스트라이커 여단이 철수하는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한국의 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통상 관세와 관련해서 7월 8일이라는 미국이 부여한 이 데드라인도 존재하고 있고 또 여기에 최근에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고 곧 상원을 통과할 크고 아름다운 조세 법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조세 폭탄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시급하게 회의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재명이 직접 나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폼 잡기 좋아하는 트럼프의 속성상에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누가 나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G7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토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토 불창까지 오게 된 데는 저는 이건 뭔가 미국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 위성락이 대신 나토에 가가지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조속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건 부하들 사이에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립 서비스예요. 자, 그런데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조건 없이 그냥 시간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G7에서 왜 안 됐을까요? 나토에서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까?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한국에 가하고 있는 압력들이 장난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는 외교의 색깔 없이 국익만을 추구하면서 자든 우든 관계없이 국익 쪽으로만 가겠다. 자,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지금 부딪혔을 때 큰 나라는 세계 질서를 좌우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더러워도. 자, 그 속에서 우리가 국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큰 나라의 뜻을 거슬릴 수 있습니까?
그게 국익이 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거나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재명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는 매우 우려스러운 거다. 이 이야기를 미국이 들었을 때 도대체 뭐라고 하겠느냐? 한국 너그 외교에 색깔이 없어? 그러면 친미가 아니다는 거네? 그러면 북중러와 미국하고 일본, 유럽 사이에서 그거는 그때그때 이게 따라 움직이겠다는 거네? 그래, 그러면 알았어. 우리도 그렇게 너네를 대해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겁도 없이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지릅니까? 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요, 속이 없어서 저렇게 트럼프 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월 8일 날 관세 시한에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대할 것 같습니까? 조속한 방미나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한국의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7월 8일 전에는 걸렀고요. 일단 얻어맞고 시작해야 될 건데, 자,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지금 두들러서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쪽의 생각이 좀 많이 있다고 내듣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는 맞고 나서 시작하자. 맞아봐야 내 생각이 얼마나 적 같은 것인가 알게 되겠지. 자,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가 몰라요. 몇 대 맞고 나면 세상이 지금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현재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몇 대 맞고 정신이 번쩍 들고 눈앞이 번쩍번쩍 할 때 그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알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보고 뭐 외교, 안보 전문가도 아닌데 왜 뜨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외교, 안보, 지정학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군사적으로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문가들요? 나하고 토론하면 그것들 별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누구하고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자, 세상의 질서는 뻔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 질서를요, 연어처럼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싶다?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 밀란 일으킬 때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드디어 오늘 본심이 나왔다. 이재명은 이제 속마음을 드러냈다. 미국하고 회담이 조만간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드디어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노출시켰다. 자, 그래서 강대국과 관련해서 입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쓸모없이요, 내 마음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내가 곤조가 있고 성깔이 있고 그런 국익을 위하는 사람처럼 민족주의자인 양 내세울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도 어리석어서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는 현실이고요. 맞고 나면 내가 뭔 소리를 했지, 왜 헛소리를 했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요, 속을 드러내서 고맙습니다. 이제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